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건립 비용만 수백억 원이 드는 간성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간성미술관은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 수백억 원을 어떻게 할지, 운영권과 인사권, 여기에다 작품 구입비까지 대구시가 간성문화재단에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잡음이 많습니다. 서울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우리 돈으로 다 지어주고 운영권 주고 이게 되고 뭐 하는 짓이가 이거죠.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는 물론 시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민 토론 자체가 문화재단, 그다음 미협 전부 다 자기들이 전부 다 지원금 주는 단체잖아요. 아니면 산하 직속 단체든지. 시민 토론회 교수도 한 명 없어. 미래 교수도 없어 하나. 대구시와 미협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 브랜드로 가치가 높은 간성을 유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성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삼성과 같다고 저희 문화예술 쪽에 보거든요. 그것을 유치한다는 엄청난 그 외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간성미술관 건립이 우리 지역 미술계의 발전에, 예술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혁신포럼은 지역 문화 주권을 침해한다며 대구 간성미술관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가 끝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가 따로 모인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가 힘쓰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 구미 유치에 다른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이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오르는 물가에 설 지내기 무섭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르는 물가에 장보기 지갑 열기가 두렵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배는 지난해보다 30% 올랐고 사과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면 한 3, 4만 원대? 근데 그냥 계산만 해도 기본으로 5만 원은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설 성수품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보다 10만 원 가까이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흰떡은 전통시장이 7%, 떡국용 소고기는 36% 저렴합니다. 쪽이란 동, 이거 사는 거, 문어란 동, 뭐 이런 거 재래시장 다 해요. 찌짐거리란 동, 뭐 이런 거 다 사요. 재래시장에서. 마트보다가 안 많게도 싸고 좀 싱싱하고요. 좋아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5% 할인 받을 수 있어 대형마트와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만든 상생스토어를 이용하면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설 성수품을 구매할 때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축산물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 상생스토어로 이동해 전통시장에는 없는 튀김가루나 당면 등 공산품을 사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초저가 상품 위주로 저희가 진열을 하고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저렴한 가격을 저희 대형마트에 오셔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설 선물은 예약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설 선물을 미리 사는 소비자가 해마다 크게 늘자 사전 예약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이제 점점 더 알뜰 소비를 하고 싶어서 미리 혜택을 보고자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매년 신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싱싱장터 홈페이지와 앱에는 성수품 가격과 최저 구매 시기 같은 유용한 정보가 있어 참고하면 좋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신년을 맞아 봉산 문화거리에 다양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조각부터 조명을 활용한 그림까지 봉산 문화거리의 이모저모를 김영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 봉산 문화거리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이곳에는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 우손 갤러리에는 세계적인 현대 조각가 토니 크랙의 전시가 열립니다. 대구에서만 두 번째인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대표작인 이성적 존재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니 크랙은 40여 년 동안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왔고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형태를 만듦으로써 공간과 그를 둘러싼 자연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둥 형태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보였던 조각에서 불현듯 사람의 얼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손 갤러리를 나서면 맞은편에서 불빛들을 활용한 독특한 그림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봉산문화회관의 기획 전시인 헬로우 빛그림전으로 500여 개의 LED 불빛이 선명한 그림들을 밝히면서 더욱 매력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또 봉산문화회관에는 여러 공연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계의 흔적을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이은재 작가의 겹쳐진 장면 전시도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이미지라고 보고요. 그 가짜 이미지 아래로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진짜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이외에도 봉산문화거리에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랑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들을 만날 수 있고 거리에 설치된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거리의 이모저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봉산문화거리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예술 나들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 볼만한 전시 소식 김영은이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기본적인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2월 영덕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영덕군 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했는데 행사 제목과 날짜, 금액만 표시돼 있을 뿐 어디서 누구와 썼는지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접대성 경비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기재해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휴일과 심야 시간, 술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울진군 의회는 그나마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나 썼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지만 영덕군 의회는 기본적인 사용 내역조차 스스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국민은 의장하고 부의장이 알아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보 공개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8대 때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영덕군도 군수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는 있지만 행사 제목과 인원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사용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술집에서 술을 먹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흥으로 그런 걸 유흥비를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한 군데 식당에다 몰아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713억 원을 올해 교육세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를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 지적하면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국고가 아닌 교육세 부담은 교육을 위해 집행해야 할 보통 교부금의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예산이 지급되더라도 반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8 기념 중앙공원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낙서한 혐의로 5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반쯤 2.28 기념 중앙공원 인근을 지나가다 유성 매직으로 소녀상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지나다 본 소녀상이 눈에 거슬려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모금으로 2017년 3월 1일에 설치됐습니다. DGB 금융지주 김태우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방안이 대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지주자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태우 회장을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9일 대구은행 주주총회가 열려 김태우 회장이 은행장으로 선임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중리동 한 직물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남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직원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 의원에게 대구지검 공안부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김용덕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진년 대구시의원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